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통령 현안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성된 시기는 2014년 말이라고 진술한 것인데, 당시 김종덕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대통령 현안 보고를 주기적으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 배경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좌파 예술인 지원 차단을 제대로 챙기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없느냐며 역정을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빌려서 60억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관심사안인데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거액을 기부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3년간 수감 생활을 해서 현금이 없었다며 돈을 빌린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또 다른 박근혜의 관심사안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SK그룹이 111억 원을 기부한 것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뇌물죄를 피하시려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금융당국이 2013년과 2015년에 5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은 물론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제표 오류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이 2013년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사들에게 감리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감리 질문서는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감리 질문서 이후에는 회계감리를 통해서 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잘 넘어갔네요. 어떻게 넘어가게 된 것인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2013년 7월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당초에 준비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는 말씀 자료를 그대로 읽는 스타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애드립이 안 되는 박근혜가 왜 갑자기 체육계 비리 척결을 끼워 넣었을까? 때는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을 한 때입니다. 최순실이 펄펄 뛰었겠죠. 우리 딸 금메달 따야 하는데. 이 시기에 박근혜가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의 입김으로 박근혜가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인 태블릿 PC를 자진해서 내놓더니 특유의 밝은 모습으로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장시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 등에게 친절한 태도로 스스럼 없이 대하고 있는데 자신을 호송하는 여성 교도관에게는 팔짱을 끼고 언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시호는 특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2월 중순 무렵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이달 말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결정에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다면 결정문에 재판관 9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 완전체 선고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론이 파면으로 나온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나오겠죠. 4월 중순쯤 치러집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최강욱 변호사가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나와서 했던 말 그대로 적중하는 셈이 되겠네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결정은 위원회 전체 회의가 아니라 해석과의 실무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했는데요. 또한 이명행 중앙선관위 대변인도 유권 해석은 위원회 법제국의 해석과 직원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이나 유권 해석을 한 해석과 직원은 모두 법률가가 아니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보도입니다. 헌법학계 중진 교수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5년간 국내 거주라는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선호 전 의원은 1997년 선거법에 5년 거주 조항이 신설될 때 야당 간사로 참여했던 인물인데요. 유선호 전 의원은 이 조항이 선거일부터 역산해서 최소 5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가들 역시 중앙선관위에는 최고 해석권이나 최종 해석권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가운데 일부가 설 연휴 전 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했지만 컨벤션 효과가 없자 탈당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한 충청권 의원은 충청권과 수도권 의원 10여 명 정도가 탈당을 논의하고 있다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탈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동참하는 의원 수가 20명을 넘게 되면 신당 창당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동생 기상 씨와 조카 주현 씨의 국제범죄 의혹으로 대선 행보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반기상 씨 부자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 법무부는 반기상 씨를 체포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사법 공조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경남 기업의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 71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맡은 반기상 씨 부자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는데요. 이에 대해 반기문 전 총장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검찰은 반기상 씨 부자가 경남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족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생존 할머니 46명에게 일본 측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활동가들의 말에 따르면 일본 측 위로금이 본인 동의가 없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할머니들에게까지 무리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도 1억 원이 지급됐지만 이는 지인이 재단 관계자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끄덕끄덕하도록 가르쳤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김복득 할머니는 치매 증세를 앓고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조카 부부가 돈을 받았다고 통영거제 시민 모임이 폭로했습니다. 김복득 할머니는 재단에 돈을 돌려주겠다며 울면서 말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 14일 항공편으로 수입된 미국산 계란 270만여 개가 서울과 수도권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란의 유통기한이 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들 계란의 유통기한은 수입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가공란을 수입하는 업체의 유통기한은 무려 60일이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란의 유통기한을 30일 안팎으로 법제화해 위생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